이번 시간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30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창업 중소기업 적용할 때 창업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창업일은 법인 설립 등기일이고, 개인 사업자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일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일을 창업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병, 사업 양수를 통한 사업 승계, 개인 사업의 법인 전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업하거나 사업 확장, 다른 업종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같은 종류의 사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보실 거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것도 법인 입장에서는 창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양수를 통한 사업, 우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승계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안 보겠다라는 거죠. 그때 중요한 거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정식집 운영하는 사업장을 인수해서 중식당을 시작하게 되면 요건 창업이냐라는 겁니다. 한정식 받아갖고 그대로 한정식 집을 한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창업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 그 소득 통계 분류 포털에 있는 표준산업 분류에 들어가게 되면 음식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음식점에 한식 음식점하고 외국식 음식점으로 구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소 세 분류죠. 세 분류가 한식과 외국식으로 구분되도록 되어 있는데, 한정식은 한식 음식점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집은 중식 음식점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류에서 달라졌죠. 업종이 달라졌기 때문에 창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양수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요건을 찾아보시면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주의해 주시고, 자, 음식점의 경우에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 표준산업분류상의 음식점은 561번 코드로 되어 있고요. 그 세 분류로 들어가 보면 한식 음식점, 외국식 음식점, 기타 구내 식당, 출장 이동 음식점, 기타 간이 음식점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음식점들은 나중에 창업 감면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어떻게 되느냐?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음식점 코드인 561번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번호죠. 코드 번호가, 그죠? 다른 번호이기 때문에 창업 감면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음식점, 휴게 음식점 뭐 이런 형태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표준산업 분류로 들어가면 다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좀 구분해 주시고요. 폐업 후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창업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건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서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폐업 후 다시 개시하기까지의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보면 2년, 3년 뭐 이런 제약이 있는데,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창업했다가 폐업했는데 그 사업을 지금 다시 한다라고 하면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법이 좀 개정이 되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개인과 동일한 업종 영위하고 있는 법인 설립했을 때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되느냐라는 건데요. 자,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개인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새로운 사업으로 보고 창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사업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창업으로 볼 거냐라는 건데, 이 부분에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창업과 관련해서는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조업, 건설, 통신 판매, 물류, 음식점 뭐 이런 부분들 전부 창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주의하실 부분들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창업 당시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창업일은 법인 설립 등기일이고,
내국법인이 창업 감면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먼저 그러니까 감면 업종과 관련되는 사업자 등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업자 등록을 빨리 내기 위해서 편리한 업종부터 먼저 적용하신 다음에 진행하다 보면 창업 감면 적용 못 받는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주의를 해 주시고요. 표준산업분류에 의할 경우에 구입한 부지에 자기 계정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은 직접 하는 경우에 표준산업분류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건설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총괄적인 책임 유무와 일괄도급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한다면 아파트 건설업으로 분류가 되는 부분이고요.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으로 됩니다. 감면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인력, 자재, 장비, 자금, 시공, 품질, 안전관리 부분 등으로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표준산업분류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은 무조건 표준산업분류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표준산업분류에 들어가면 통신판매업은 일정한 매장을 개설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않고 우편, 전화, TV, 전자적 매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 표준산업분류에 들어가면 무점포 소매업으로 소분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점포 소매업 중에 통신판매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 통신판매업 안에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 통신판매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자 등록증상에는 전자상거래로 들어가 있거나 통신판매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감면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점포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제조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이건 제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주된 쪽에 그냥 묻어서 간다라는 거죠. 도매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가는 경우 도매업으로 갑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한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분류 코드가 471부터 478번까지 소매업종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음식점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접객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접객시설이 없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도소매입니다. 요즘 편의점 가면 삼각김밥 같은 거 있죠. 그 음식물인데 그거 그러니까 접객시설이 없고 구입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도소매라는 겁니다.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조리해서 음식점, 소매업자, 기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감면 여부, 노무사업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노무사업은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 중에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감면이 가능합니다. 2020년도부터 감정평가사업은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 감면 적용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업도 부동산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감면이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세사업은 어떻게 될 거냐?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물류산업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7년도부터 적용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영지도사업은 경영컨설팅업으로 인해서 창업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2020년도 이후부터 창업 감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청년 창업 요건이 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사업자의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죠.
홍길동이와 김철수가 공동 사업을 하는데 홍길동이는 34세 이하인 거고요. 김철수는 그러니까 나이가 40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창업 감면 업종을 창업했다라고 했을 때 김철수는 청년 창업이 되고요. 홍길동이는 청년 창업이 되고 김철수는 일반 창업 감면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원별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창업 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자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자를 기준으로. 대표자는 손익 분배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 분배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둘 이상이면 그 모두를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합니다. 구성원별로 해서 적용을 하는데, 자, 김철수, 홍길동이가 있는데 김철수는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청년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둘 다 50대 50으로 비율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창업감면 적용, 청년 창업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홍길동이는 적용받을 수 있고 김철수는 나이 때문에 적용을 못 받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독 사업장을 공동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거주자 갑이 창업 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해서 세액 감면을 적용받던 중에 을과 동업계약에서 공동사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창업 감면 계속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갑의 입장에서는 창업 감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분배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 감면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액 감면의 잔존 기간 동안 분배되는 소득 금액 상당액에 대해서 동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지역 요건에 대한 부분 나오는데, 그러니까 창업 보육센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모든 지역이고요. 그 외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관련해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감면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은 100% 감면이 됩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50%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사업장으로 이전하게 되면 세액 감면율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수도권 안에서 창업했다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그대로 50%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당해 사업 연도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에서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플러스 소득을 의미합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에서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플러스 소득이다. 우리 사업 소득 금액이 플러스 나는 것을 말합니다. 플러스 났을 때부터 적용을 하는 거고요. 사업 소득 금액을 의미하는 거고, 창업하자마자 이익이 났다라고 하면 1기부터 그러니까 5년 동안 적용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2기 때 이익이 났다라고 하면 2기 때부터 적용을 합니다. 만약에 5기 때 이익이 났다라고 하면 5기 때부터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기 때, 7기 때 이익이 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계속 결손이 나다가 이익이 났다. 그러면 5년이 되는 날부터는 바로 창업 감면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 동안은 기다려 주겠지만 5년 이후부터는 계속 적용이 된다. 창업 감면 기간이 계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년 창업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시에 세액 감면 어떻게 되느냐? 자, 당초에 청년으로 창업했다가 청년 창업 요건이 그러니까 충족되지 않으면 바로 그러니까 청년 외 창업으로 바뀌어서 감면율이 적용이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했을 때 100% 적용되던 감면이 50%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50%가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년 5월 29일 이전 청년은 29세 이하일 때 창업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75%, 50%. 지금하고는 규정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청년 범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자, 청년의 범위 변경 및 적용 방식에 대한 부분 나와 있죠. 18년 5월 29일 이전은 29세 이하, 이후는 34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8년도 창업 이전 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후는 모든 지역에서 감면이 되고 감면율도 다릅니다. 자,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창업 후에 3년 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벤처기업 확인과 관련해서는 회사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서 받아서 적용하시면 되겠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벤처 확인 종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 번호로 조회하면 발급일, 유효기간, 변경사항, 재무제표 이런 부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세액 감면 50%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고 넘어갑니다.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도 그러니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영세 사업자의 세액 감면 특례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창업 중소기업, 청년 창업 제외하고요. 창업 중소기업 및 신성장 서비스업의 세액 감면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수익 금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50%의 감면을 적용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액 감면, 추가 감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의 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의 감면 기간 중에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추가 감면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에서 직원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면 그 늘어난 비율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그러니까 감면율을 추가로 더 적용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물류산업은 10명, 그 밖은 5명입니다. 5명이나 10명보다 더 많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수가 있다면 초과 고용하고 있는 인원수의 50% 비율 50%만큼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면율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오면 청년 창업인 경우에는 50%로 감면율이 줄어들고요. 청년 외 창업이 수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감면이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저한세 농특세 적용 대상인데 감면율이 100% 적용되거나 감면세액에 추가 감면분 적용되는 경우 있죠. 이때는 최저한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농특세 배제되고요. 비과세되고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하고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업 감면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복 지원 배제와 관련해서 내국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후에 도매업을 추가로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 제조업에 대해서는 창업 감면, 도매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요건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창업 감면을 동시에 적용 못 받지. 업종이 달라지고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최근 예규가 조금 확대 해석이 되면서 납세자한테 유리해졌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창업 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감면이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창업일 이후에 발생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창업일은 사업자 등록일입니다. 사업자 등록일 이전에 발생된 것은 창업 감면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창업 감면이 적용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소득세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창업일이 그 사이에 들어오면 전부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자,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승계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개인 사업 하실 때 법인 전환할 때 이런 부분들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2조에 있는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감면 기간을 승계할 수 없다라는 점, 이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558페이지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세액 계산하는 부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회사 코드가 1109번 회사입니다. 백두식당이라고 하는 회사고 22년도 5월 5일 날 우리가 창업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창업한 부분이네요. 창업일은 현재 백두산 87년생이고 나이 33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업 감면과 관련해서는 개인 조정에 공제 감면, 성실 신고, 지방세 쪽에 보시면 우리 창업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이 공제 감면세액의 조세특례제한법 로마 숫자 1번 전자에 보시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세액 계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계산서에 있어서 오른쪽에 말풍선이 있습니다. 말풍선 눌러보게 되면 어떤 종류의 창업 감면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창업 중소기업이냐, 보육센터, 에너지, 청년 창업, 그 다음에 창업 벤처, 신성장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87년생이고 33세죠. 그죠? 33세 때 창업했기 때문에 청년 창업입니다. 4번 청년 창업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창업 지역,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경기도 지역인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잘 챙겨 보시고요. 어쨌든 서울 강남구니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권역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는 수익금액, 영세 사업자이냐 여부를 따지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4,800만 원으로 나옵니다만은 법은 이미 8천만 원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면 8천만 원으로 계산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8천만 원 이하로 8천만 원 초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00 초과로 선택을 했고요. 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 어떻게 됩니까? 2021년도 5월 달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거주자 백두산 종합소득금액 500만 원이다라고 나오네요. 소득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21년도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21년도로 등록을 하게 되면 21년도부터 포함해서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 동안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 감면에서 감면 대상 산출세액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산출세에 관련되는 부분 나옵니다. 자, 이 부분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감면소득금액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면소득금액 관련되는 부분, 우리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해서 음식점에 대한 감면소득 8천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8천만 원 등록해서 감면율은 청년 창업이면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아니기 때문에 50%죠. 선택하고 반영해 줍니다. 감면율 50% 선택하고 반영해 주시게 되면 기본 감면세 690만 원 금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추가 감면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인원수, 근로자 인원수, 상시 근로자 인원수가 4.5명입니다. 음식점, 기타, 그 밖에 업종인데 5명이죠. 요 경우 5명보다 적기 때문에 부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로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여로 체크를 하고 해당 상시 근로자 수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시 근로자 수가 7명이고 직전 연도가 5명이었다라고 하면 2명에 대한 추가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추가 감면 부분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기본 인원수보다 작기 때문에 부로 체크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내용을 저장하시고 우리 세액 감면 신청서에 가서
뭡니까 반영을 해 줍니다. 공제감면세액 조특법 로마 숫자 1번 전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액감면 신청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반영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반영하신 다음에 우리 과표 및 세액 계산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가셔갖고 반영되어 있는 소득에 대한 부분 중에 종합소득 쪽에 오셔갖고 세액 감면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F8번 세액 감면 조회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관련되는 정보 확인하실 수 있죠. 적용 버튼을 통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